이종섭 황상무 수석에 대한 그런 리스크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물가가 여전히 높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여전히 해결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권 심판론을 계속해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에 대해 가지고 신한일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네. 신한일전은 무엇이고 구한일전은 뭡니까? 애당초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에서 한일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거를 반일 감정 같은 거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는 지금 이제 배치는 여야 순서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 43%, 이재명 후보 48%. 경기 수원병도 가보겠습니다. 박문규,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할게요. 박문규 37%, 김영진 45%. 경기 화성을입니다. 한정민 19, 민주당 공영훈 51, 개혁신당 이준석 20.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민의힘 정진석 49. 민주당 박수현 37, 경남 양산을 전직 경기도지사 이 출신들이 맞붙은 곳으로 또 유명하죠. 국민의힘 김태호 47%, 민주당 김두관 46%. 부산 북갑입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40, 민주당 전재수 54.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매경과 MBN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원희룡 후보가 많이 따라 붙은 모양새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던 지역구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아마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지역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있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 차로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다가 물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아직 뒤집은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이 새롭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계양을 지역에서 그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조금 더 그 진보 쪽이 우세했었던 그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에는 계양갑에서 을로 넘어오고 오히려 보수 쪽의 표가 조금 더 많이 나왔었던 계양 1동과 3동 같은 경우에는 계양 을에서 갑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선거구 획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나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선거 획정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어서 더 떨어지게 나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오히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나온 48%, 43%, 네. 이 5%포인트 차 결과가 나온 이 MBN 조사에서는요. 이번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었던 조사입니다. 네. 근데 그때는 생각해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종섭 전 현재죠.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 문제가 굉장히 컸던 상황에서도 5%포인트 차까지 따라잡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가 한국에 귀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분위기여서 이제 다음 주 정도의 여론조사를 아마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48%, 원 43%. 포인트로는 5%포인트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장현주 부위원장님, 무슨 소리냐 어림없다 할까요? 그런데 그러게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구 선거 치러야 되지만 지금 전국 선거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좀 불리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불리하다라기보다는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선거를 또 총괄 지휘해야 된다는 것,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잖아요. 다 예견 가능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선거 총선 전략 속에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는 본인의 지역구이 계양구 지역구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전국에 있는 지역구 어느 한 곳 신경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총선의 의미가 정말 크고 또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또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의회 권력마저도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 전선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에서 뭐 이런 접전의 양상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모든 선거구에 대해서 뭐 절박하게 절실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번 총선에 대한 낙관론을 말하는 부분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선거가 정말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한 모습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절박하게 이재명 대표가 먼저 모범적으로 네.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그리고 전국적인 지역구에서 다 낮은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그러네요. 네. 두 벨트를 따져봤대요. 자, 한강 벨트하고 낙동강 벨트를 따져봤는데 볼게요. 한강 벨트 6곳 중 한 곳만 여당이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어요. 그리고 낙동강 벨트는 6곳에서 접전 양상을 띠고 있대요. 뭐 기사를 읽는 것보다 딱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명확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최근 한강 벨트 주요 지역 여론조사 6곳 본 거예요. 자, 마포 을입니다. 이 각종 여론조사를 동원한 거 참조한 거니까 해당 지역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기관과 시행한 기관이 다 다르다는 걸 일단 참조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 을입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 44%,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 30%, 그리고 정의당의 장혜영 후보가 5%. 지금 이런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 용산 가볼게요. 서울 용산. 민주당 강태용 42%, 국민의힘 권영세 38.1%,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민주당 최현일 39%, 국민의힘 김영주 32%, 개혁신당 허은하 5%, 오른쪽 가봅니다. 서울 중성동 갑. 네. 민주당이 조금 곤혹스러웠던 뭔가 곤욕을 치렀던 곳이었죠. 서울 중성동 갑 민주당 전현희 43%, 국민의힘 윤희숙 34%, 서울 광진 을로 갑니다. 민주당 고민정 43%, 국민의힘 오신환 32%, 서울 동작을은 민주당 류사명 37%, 국민의힘 나경원 50%, 그리고 개혁신당 한승민 3%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도 중요해요. 낙동강 벨트 마저 보겠습니다. 6곳. 경남 양산을 민주당 김두관 44%, 국민의힘 김태호 43%, 경남 김해갑입니다. 민주당의 민홍철 35%, 국민의힘 박성호 36%, 경남 김해을, 민주당 김정호 37%, 국민의힘 조혜진 32%. 오른쪽 갑니다. 부산 북을, 민주당의 정명희 44.1%, 국민의힘 박성훈 45.6%, 부산 사상입니다. 민주당 배재정 39, 그리고 국민의힘 김대식 40, 부산 강서, 민주당 변성완 44.4%, 국민의힘 김도읍 48.7% 이렇게 여론조사상 각종 여론조사상입니다. 동일기관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 뭐 신문도 그렇게 이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만 두 벨트를 따져보면 민주당의 우위 내지는 약진세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네, 여론조사는 사실 뭐 개별 지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지금 그 수도권의 한강벨트 그리고 부산 지역의 낙동강벨트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네. 다름 아니라 지금 공천 과정 속에 있었을 때의 추세와 지금 공천이 끝나고 후보가 등록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추세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난 2월 말, 3월 초까지만 해도 사실 수도권이나 낙동강벨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이게 반대로 뒤바뀐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공한 측면이 많다.
첫 번째는 이종섭 황상무 수석에 대한 그런 리스크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물가가 여전히 높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여전히 해결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권 심판론을 계속해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바람이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들어가죠. 네. 다음 주부터 나올 이 여론조사도 이 추세가 상당 부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더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한강 부분, 특히 수도권이 가장 의석수가 많은데 이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다면 앞으로 총선 결과는 조금 더 민주당 쪽에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교를 해봤더니 4년 전보다 그 비슷한 시기에 비교했더니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뼈아픈 대목일까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선거가 많이 남았다 또 이렇게 해석되는 거 어떻습니까? 물론 뼈아픈 부분이겠죠. 4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국민 눈높이로 봤었을 때 견제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총선과 지금의 현 상황을 비교를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앵커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11곳 중에서 10곳, 그러니까 뭐 압승을 거뒀던 그러네요. 지역들이었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제 지금 그래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상 이제 거의 비등비등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가 됐거나 한강 벨트가 됐거나 어떤 벨트가 됐든지 간에 지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안전벨트를 잘하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민주당이 이런 모습에서 약간 조금 거기에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한국갤럽의 그 조사를 봤었을 때도 한 달 동안을 쭉 봤었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30%대여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0%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민주당은 40%대까지 간 적이 없죠. 한 달 동안 봤었을 때는. 그러면 왜 40%대에서 34% 떨어졌을까? 이유는 꽤나 저희가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양측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또 김 대변인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그게 이제 뭐 황상무 수석의 문제가 됐거나 전 수석이나 아니면 또 이종섭 대사의 문제였습니다. 네네. 결국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생 문제를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민주당 쪽에서 민생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또 의문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에 대해 가지고 신한일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네. 신한일전은 무엇이고 구한일전은 뭡니까? 애당초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에서 한일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거를 반일 감정 같은 거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네.